자, 신탁부동산 매매 계약 실무입니다. 신탁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은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수탁사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신탁자의 처분, 매매, 임대차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신탁번호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유형과 신탁계약 조건,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중개업자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신탁원부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등기소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하려고 하는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보면 소유권 바로 밑에 보면은 신탁원부 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등기부 가져가서 이 물건 신탁원부 떼주세요 하면 떼줘요. 그럼 발급받을 때 신탁원부가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두 부 정도는 꼭 두 부는 떼오세요.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계약 당사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할 때 신탁원부 주면서 신탁원부 제출했다 이렇게 하고 계약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도 신탁원부를 본 적이 잘 없으면은 꼼꼼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자, 중요한 거 형성평 껐고 중요한 거 특약상이라든지 우선 수익권자 은행에 그 대출해준 금액 있죠. 이런 금액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금액들 형성평 껐고 중요한 것들 특약상들 별표하고 빨간색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줘요. 은행한테. 그러면서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하나 사인을 받으면 아, 이거 제공받았고 충분히 설명 들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 자필로 하나 받으면서 이름 서명만 해서 그래 하나 칼라 복사를 해놓으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할 때는 그냥 재판 과정이 이래요. 재판 과정이 동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충분히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논점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충분히 설명했다. 근데 당사자는 계약하는 날 신탁원부 줘서 받았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신탁원부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임대나 매매할 때 다 특약사항에 적어 주셔야 돼요.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들 그냥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탁원부 설명하는 요령, 예. 그래서 계약할 때 그때 막 부랴부랴 늦게 와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인이든 매수인이든 당사자는 어떻게? 1시간 빨리 오라고 하세요. 1시간 빨리. 1시간 빨리 오라고 해서 미리 설명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하고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갖다 줘요. 미리. 예, 미리. 계약하기 전에 미리 갖다 주고 해가지고 충분히 읽고 오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공인중개사가 꼼꼼하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중요한 거 표시해 놓은 거를 일단 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아니면 바꿔치기 하시든지 미리 줬으면 예, 내가 표시해 놓은 거 준 거 바꿔치기 하면서 거기다가 충분히 읽고 듣고 설명을 이제 듣고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이렇게 하나 자필로 적은 거를 서명받아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재판의 문제로 갔다 소송의 문제로 그러면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자료. 자, 3번 따라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수탁서를 방문하여 수탁사인 신탁회사와 이전 소유자인 원래 소유자인 신탁자가 입회한 가운데 매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자, 신탁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위탁자 입회시킵니다. 원래 소유자. 위탁자하고 계약할 때는 신탁회사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자, 다시 신탁물건, 신탁부동산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할 때는 보통 위탁자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탁자, 신탁자하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위탁자, 신탁자하고 계약할 때는 동의서 받아서 진행하시고요. 동의서 받아서 신탁회사의 동의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받아서 진행하시고 만일에 신탁회사하고 바로 계약할 때는
특히 매매권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를 입회시켜서, 왜냐하면 위탁자하고 신탁이사하고 자기들끼리 신탁원부에 안 나오는 협의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협의된 내용이. 그리고 원래 소유주 쪽에 한번 확인을 시켜야 돼요. 확인을. 왜 그런가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소유권 넘어오는 절차가 있잖아요. 신탁회사로 신탁되어 있으니까 신탁회사가 소유주죠.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할 때 일단은 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주로 등기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내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 입회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판례에서 보면 부동산 신탁이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대내역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유주는 위탁자, 원래 소유주가 아니고 수탁자, 신탁회사가 소유주다. 여기에서 모든 출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동의서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개는 뭐예요? 신탁회사하고 바로 계약할 때는 동의서를 받고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위탁자하고 계약할 때 동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누구누구와 계약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위탁자하고 계약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어디로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주든 매매대금을 주든 어떤 대금을 줄 때 신탁회사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에서 신탁원부에 딱 특약사항으로 적어놨는데 이 특약사항을 무시하고 다른 계좌로 주면 안 되거든요. 다른 계좌로. 그래서 돈은 어디로 주는 것에 동의한다.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실무 보시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네. 자, 담보신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은 위탁자와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신탁회사 동의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변제 후, 매매대금 주면은 대출금 변제지 외도인이 돈 받아서 자기가 써버리면 안 되죠. 대출금 변제 후 신탁해지 동의서를 발급받습니다. 신탁해지 동의서. 자, 대출을 실행한 우선수익자 은행과 대금 납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매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금 납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매매 절차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탁회사와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시 위탁자를 입회시켜서 위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자, 신탁회사의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보시면 일단은 법무사에 맡겨서 처리하지만 법무사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무를 안 해보면은. 그러면은 가르치면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를 아셔야 돼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는 위탁자와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위탁자와 신탁자와 자,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우선 수익자, 수탁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위탁자는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익자 대출금을 변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은 동시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이행합니다. 자, 우선 수익자는 대출금 변제 확인서 발급, 담보신탁 해지 동의서 발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신탁 해지하고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신탁 해지하면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위탁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 서류도 있어야 되고 은행 서류도 있어야 되고 위탁자 서류도 있어야 되고 서류가 뭐가 많죠.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할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법무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무사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탁부동산 매매 주의사항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혹여 위탁자가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유용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신탁해지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지 신탁해지 서류 주겠죠. 돈을 안 갚았는데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신탁 등기되어 있는 물건은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대출금융기관을 확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신탁물건의 매매계약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특히 대금 납부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대금 납부 방법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위탁자와 협의해서 신탁회사와 직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신탁회사에 대금 납부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받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위탁자를 입회는 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위탁자, 이전 소유주, 원래 소유주가 수탁자, 신탁회사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니까 매도인란에 등기상 명의자인 수탁사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원래 소유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 계약할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자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나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하고 직접 계약한다. 동의 못 받아서 그때는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로 매도인란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 기재하고 대리권을 받지 못한 위탁자는 매도 계약에 참여가 원래는 불가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실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위탁자를 출석하게 해서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신탁부동산 그럼 특약은 본매매 계약은 무슨 신탁회사, 신탁관리물건으로 신탁관리회사의 승낙하에 매매하며 신탁관리계좌 어디로 대금 입금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자, 판례를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패소 판결 중에서 신탁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할 때 신탁 등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탁회사 동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중개한 경우, 동의받지 않으면 손해배상해 주셔야 됩니다. 신탁부동산 매매 중개 시 신탁원부 안 줬어요.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등기부 안 주고 계약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책임 문제에 따라가겠죠. 신탁원부를 안 줬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냥 충분한 설명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충분한 설명. 그럼 충분한 설명을 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까 요령 말씀드렸죠. 신탁원부 제출하면서. 그래서 중개사한테 40% 손해배상 책임 물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 신탁사 승낙 없었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충분하게 설명 안 했다. 확인 설명서에 적어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적어줘야 되는 내용들. 그거는 제가 앞에 프린트물에 제가 드렸어요. 그걸 또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물어서 60% 손해배상 판결했습니다. 그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에 소유자를 위탁자로 잘못 기재했어요. 이거 실수한 거예요. 잘못 기재했어요. 잘못 기재했는데 이거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 임대 권리가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중개사의 가시를 물어서 80%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수탁자, 신탁회사로 수정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실수하는가 하면 보세요. 만약에 임대인란을 위탁자하고 계약할 때 임대인란은 위탁자를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다시 위탁자하고 임대 계약할 때 임대인란에 누굴 적는다고요? 소유주란에 위탁자를 적는 경우가 있다고요. 위탁자를.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소유주, 뭐 임차인, 아니면 면적 이런 부분들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동으로 세팅돼서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대로 프린트돼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안 고쳐준 거예요. 이거를 소유주는 누구다? 수탁회사, 신탁사다. 이걸 안 고쳐준 거예요. 수정해서. 그래서 자동으로 세팅돼서 나오는 걸 갖다가 모르고 안 고쳐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설명 안 하고 뭐 계약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80% 판결. 80% 판결이면 내가 받은 수수료의 한 몇십 배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몇십 배.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뭐로 들어오겠어요?
손해배상은 보증금 날리는 돈 들어오겠죠. 첫 번째, 수수료 준 거 들어오겠죠. 권리금 준 거 있으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권리금 준 거 말고 자기 시설한 돈 들어오겠죠. 비품비 들어오겠죠. 직원들 인건비 주면서 장사 많이 잘 안 됐어.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것들 막 다 청구하다 보면 중개수수는 100만 원인데 손해배상은 1억 이렇게 들어와요. 중개수수료 100만 원 교받았는데 손해배상은 1억 이렇게 들어온다고. 1억. 그럼 80%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되죠? 8천만 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